지금같이 떨어졌을 때는 계속 사는 게 기본입니다. 바닥이 얼마 머지 않았잖아요. 지금 이미 물을 타야 평균 단가가 내려와서 뭐 손절매를 하든 할 텐데 본전에 절대 안 옵니다. 저금리 시대에 왔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 수준까지 안 와요. 절대. 사실 업종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느 쪽 업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거 관련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과연 진짜 팡이라고 하는 그런 성장주들이 다시 될 거냐. 일단은 근데 제일 큰 전제는 금리가 떨어진다고는 해도 우리가 봤던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는 이제 좀 불가능해 보여요. 예,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서 금리가 3월 달에 처음 금리가 뭐 25bp 오르면서 제로 금리가 깨졌는데 이제 그 수준으로는 이제 다시는 좀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 같고 10년물 금리도 아마 제 생각에는 3%를 초반에 아마 바닥으로 할 것 같을 정도로 해서 금리가 지난 10년 뭐 2%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50% 정도 오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논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%대라면 성장주들이 과연 그런 과거에 누렸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느냐 좀 저도 좀 회의적이긴 한데 또 날아간 시총을 또 보면은 또 거의 뭐 몇 경이 날아갔어요. 또 그렇게 그러니까는 좀 저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잃은 돈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향수를 갖는 게 더 큰지 아니면 진짜 그냥 수학적으로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건 어떤 심리가 더 좋은지 충돌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사실 팽의 F죠. 페이스북. 근데 지금 메타 플랫폼이 제가 기억하기로 시총이 그래도 한 자릿수 후반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한 21위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1000조 가까이 날아갔죠? 너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2개가 날아갔죠.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성장주의 시대가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. 근데 이제 위원님이 좀 회의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결국 이 금리 3%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그 정도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옛날에 성장주들이 느렸던 뭐 테슬라 PER 300배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래서 뭐 가치주의 부활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는데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또 돼요.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부터 이 저금리, 저성장, 저물가 체제에 들어오면서 이 팡이라고 하는 뭐 메가테크주들이 아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지난 한 13, 14년 정도 그런 향유를 했었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게 끝나겠어? 이런 어떤 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강할지 저는 좀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관건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너무 돈을 또 많이들 잃었잖아요. 그 부분에서.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다 뭐 아크를 운영하는 뭐 캐시우드 그런 분들은 또 아주 성장주에 대해서 아주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지금 입장은 좀 뭔지 그런 것들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근데 또 사실 이 성장주들이 돈을 잘 벌긴 벌잖아요.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뭐 이익도 많이 벌고 하니까 이게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뒤에 과연 시장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예측이 좀 100% 안 맞는데 거기서 도대체 뭐가 오를지까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래갖고 야 성장주 안 간댄다 팔자 이러시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제가 뭐 이 방송에 뭐 자주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그 향후에 뭐 불과 6개월 뒤에 뭐 9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필요하면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에 자주 나와서 이제 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계속 알려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주린이들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하락기에 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올해와 같은 큰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? 그런 좀 투자 조언 같은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한국하고 미국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은 아니고요.
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좀 운이 안 좋게 올해는 두 나라가 다 심하게 망가지는 좀 그런 좀 결국은 이제 금리 때문입니다. 다. 그러니까 결국 다 파월 때문이고 결국은 다 트럼프 때문이고 이렇게 다 결국은 또 중국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냥 원칙론으로만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은 5년에 한 1년만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고요. 미국은 5년 중 4년 정도 투자하는 좋은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두 개가 상당히 대조적인 시장입니다. 확률적으로 여기는 20%밖에 못 먹는 시장이고 시간상으로 여기는 80% 정도의 시간이 오르는 시장이에요. 결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수급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연기금이 우리가 내는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니까 전 세계 돈이 다 달라붙는 그런 시장인데 한국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국민연금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조차도 많은 부분들을 미국으로 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들 보시면 전부 다 원금 보장형으로 하고 계시죠. 주식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. 별로 안 계시죠.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기관 투자가 거의 없어요. 한국은 개인이 시장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30%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그 경기 민감이라 그래갖고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아침에 해 뜨고 밤에 달 뜨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 북유럽처럼 계속 해가 떠 있어야지 시장이 좋은데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막 3천 넘을 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조만간 또 떨어질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를 그 교훈 삼아서 아셔야 될 거는 한국 시장은 되게 특이한 기업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의 시장 흐름이 박스권이다. 결국은 박스권이다. 근데 미국은 박스권이 아니에요. 미국은 지금 S&P 500을 한 뭐 3, 4년 뒤에 뭐 6천까지도 봅니다. 6천이요? 와.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. 꾸준히 오르니까. 88년도에 한 500 있던 지수가 한 30년, 40년 만에 10배 이상 오르는 거예요.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. 그쵸. 그때 얼마였죠? 코스피 88년이면은 뭐 한 3, 400 됐을 겁니다. 근데 한국은 그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이 나타나질 않습니다. 잘. 삼성전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. 그건 삼성전자가 한 200조 벌어야 한 3, 4천 갈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뭐 개별주, 흔히 얘기하는 잡주, 작전주 이런 데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뭐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게 너무 이익에 규모가 늘질 않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그 회사들이 상장한 지 20년이 넘은 회사들인데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뭐 카카오 같은 게 뭐 시총 뭐 70조, 80조 되길래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런 회사가 그 정도 되려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해외 진출 못 하지 않습니까? 쉽지 않죠. 쉽지 않고요. 그래서 결국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너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지 않는 원칙, 떨어졌을 때 사는 원칙, 요것만 지키셔도 좀 상당히 좀 위험 관리가 좀 되는데 사람 심리가 또 올라가면 또 사고 싶죠. 그러면 이제 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요. 또 손해 나기 시작하면 몇 번 그 바이 더 딥이라 그래갖고 빠질 때마다 사면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납니다. 그게 한국은 그게 굉장히 짧게 끝나고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끝나고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들을 누군가 알려주면 좋은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죠. 신문에도 없고요. 이런 유튜브에도 없습니다.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위험 관리를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거 사지 않는 게 그게 기본이네요. 그게 기본이고요. 지금같이 떨어졌을 때는 계속 사는 게 기본입니다. 바닥에 얼마 머지 않았잖아요. 지금 이미.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면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유유히 팔고 나올 수 있잖아요. 상당히 많이 먹었으니까.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 봄까지 한번 기회가 왔다가 뭐 여름까지 한번 힘들었다가 이제 내년 전 연간으로는 좋을 겁니다. 우리가 한
작년 6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한 17개월, 18개월 정도 고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향유할 수 있어요. 그 1년 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인이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결국은 좀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많이 사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물을 타야 평균 단가가 내려와서 뭐 손절매를 하든 할 텐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본전에 절대 안 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시대에 왔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그 수준까지 안 가기 때문에 가격도 그 수준까지 안 와요. 절대. 본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죠. 거의 힘들어졌죠. 그러니까 지금 물을 잘 타셔야 됩니다. 그래갖고 어느 정도 최대한 손해를 만회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 탈 돈도 없다라고 하시면 종목을 줄이셔야 돼요. 차라리. 종목을 줄이셔서 뭐 특정 종목, 좀 유명한 종목, 뭐 이익이 잘 나는 종목,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셔갖고 물을 좀 타셔갖고 다음에는 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으로 하시는 수 말고는 사실은 증자를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종목을 줄이는 방법, 전문 용어죠. 증자 좋네요. 증자를 해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거나, 아니면 종목 수를 좀 줄여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. 이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상황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, 저도 그렇고 뭐 주변에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막 거의 20개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인가요? 아니면 차라리 내가 공부를 딥하게 할 수 있는 몇 개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? 사실은 뭐 가격에 사람이 이렇게 그 유혹받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뭐 상한가 한 3번 치면은 한 주라도 사고 싶어. 그렇죠. 궁금하니까. 궁금하고 혹시라도 뭐 한번 상한가 치면 뭐 100만 원 넣고 30만 원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유혹을 느끼셔가지고 다들 그런 종목을 조금씩 사는 습관은 누구나 있어요. 저도 있어요, 심지어는. 그렇지만은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재미, 뭐 그런 목적이지 그걸로 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반대하진 않는데 기간을 둔다든지 손절매를 하는 라인을 둔다든지 해서 좀 그다음에 종목 수가 막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스크롤해서 내려가실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뭐 재미삼아 한 10종목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진짜 승부는 한 5종목 이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그 종목이 다른 성향을 가져야 됩니다. 얘가 오를 때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 주식은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시기보다는 그냥 종목의 집단이다.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종목을 많이 좀 압축하시는 게 좋고요. 그렇다고 뭐 본인의 뭐 그런 것까지 버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. 오늘 이렇게 편득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지금 우리가 써야 될 투자 전략, 지금이 사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결단을 내려야 손해를 줄이든 뭐 이익을 보든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자주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면은 그때 더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까지 말씀의 편득현 전문위원님이셨고 진행에는 앤드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